자, 이 외도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혼을 해요. 이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가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주고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외도를 한 사람 자체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 배우자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에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편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감행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도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혼하고 난 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외도를 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고통을 겪고 있던 이렇게 외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자, 이때 이혼을 하고 난 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본 것입니다. 자, 먼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과거가 어떻게 상관하지 마시고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인 이 마음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뭐 했던 간에 어떠한 노력에도 상관없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게 됩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는 인생을 파괴하는, 즉 과거의 삶의 기억을 상처로 다 돌변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즉 자기 인생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고통을 뒤바꾸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인생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편안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의 상당 부분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부관계는 결국은 인간관계를 내 인생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결론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자녀들의 심리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외에 우리 왜 가족들 있죠.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댁 처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은 단절되거나 또는 파괴되게 되고,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런 인간관계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돈과 재산을 많이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막 초래합니다. 어차피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것저것 돈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실되는 간접 비용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돈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또한 외도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미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오래전에,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이 없는 이런 자가치료법인 이 마음치료를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어떤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던, 아니면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관계없이 관계 중독이 악화됩니다. 왜? 마음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뭔가 하면 할수록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계 중독이 악화되게 되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 마음, 성을 거의 다
파괴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 파괴시키면 잘못된 길로 살면 살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부부관계는 왜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상대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유입되니까 견디질 못하게 되다 보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당연히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파괴가 뭡니까? 이혼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도 결국은 단절되거나 자녀들이 보기 싫어져요. 막 이런 식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게 외도 또는 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만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외도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이 다 비정상적인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돈과 재산이 상실되거나 파괴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돈과 재산을 빠르게 상실시킵니다. 상대에게 빼앗기거나 상대에게 주거나 또는 자기 외도와 자기 성의 쾌락을 위해서 그 용도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낭비 요소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외도를 한 사람이나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음 치료를 하지 않은 결과는 굉장히 참혹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도가 발생되고 났는데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외도를 한 사람이든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든 이혼을 하기 전에 또는 이혼하고 난 후에 자신의 마음 문제를 깨달아요. 즉,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편하지만 이게 내 인생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겠구나 라고 깨닫구나. 또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굉장히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 전부가 다 박살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이든 이혼하고 난 후든 간에 자신의 마음 문제인 이 외상 트라우마나 또는 관계 중독에 대해서 마음 치료를 합니다.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의 제1번은 마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치료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치료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타인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의 심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녀들이. 외도와 관련돼서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녀들에게 심리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심리를 회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치료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인간관계를 변함없이 다 원래대로 회복을 해놓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주변에서 끊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외도를 한 사람 또는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실됐거나 파괴된 돈과 재산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됩니다. 낭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후에 다시 일이 됐던 아니면은 무엇인가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그동안 상실됐던 돈과 재산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과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처럼 이혼을 하기 전이든 이혼하고 난 후든 간에 마음치료, 이 마음 문제는 마음치료, 이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치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혼한 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이때 마음 문제인 이 외상 트라우마 또는 중증심리장애인 이 관계 중독은 정신과 치료라든가 상담 치료, 심리 치료 등으로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악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서 마음 치료는 상담이 없는이라는 대전제가 붙습니다. 자가치료법이 자기 스스로. 이게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문제는 반드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으로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치료인데 마음치료가 그래서 세계 유일의 치료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외도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다. 그럼 이혼을 한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마음치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행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당부를 꼭 드리는 거고, 제가 마음 상담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마음 상담을 하면서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 과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지금 상태, 그리고 지금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아니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거의 듣는 거는 거의 없어요. 위로 공감 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마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또는 이혼을 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치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